안녕하십니까. 임성종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셀러들이 꼭 아셔야 할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를 위한 세무 실무에 대한 꼭 필요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세금 일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시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납세 방법에는 크게 신고납부와 부가가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셀러들께서 참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전기세나 가스세 또는 수도세 같은 게 가만히 있으면 국가로부터 날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 대부분이 부가가세가 되지 않나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은 뜻밖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첫 시간에 꼭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보자면 이제 신고납부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셀러들께서 그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세금의 과세 표준과 세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제가 빨간색으로 상당히 중점적으로 요약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되시겠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처음 세금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많이 솔직히 이 소위 멘탈 붕괴, 멘붕이 왔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부가가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또는 내년 1월 25일까지 우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보통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아주 초보적인 마인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1억을 내야 하는데 고의든 실수든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내지 않고 1,000만 원만 신고 및 납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저만 궁금해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은 괜찮습니다. 1억을 냈어야 하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고 1,000만 원을 내도 국세청에서 신고 납부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납세자들이 있을까 봐 항상 국세청은 몇 년 후라도 과거의 내용을 철저하게 세무조사로 사후 검증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고납부라는 제도가 훨씬 더 국가가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고지서 날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자발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부가가세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이 부가가세는 보시는 것처럼 그 세액이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확정되는 과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금 일반 중에서 소득세의 우리 판매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판매자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요새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판매자들 강의를 해보면 몇 분은 법인 사업자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7, 80명 정도의 셀러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한두 분 정도만 법인 사업자고 대부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소득세 위주로 강의는 포커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소득세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즉 올해가 마감이 돼야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5월 31일까지 우리 소득세의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발적인 신고 납부가 금액이 작으실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셀러를 몇 년 하시면서 계속 매출의 금액이 커지고 외형이 커지면 이게 금액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누구를 찾으셔야 합니까? 저를 찾으셔야죠. 저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들의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조력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득세율을 제가 표를 구성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소득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해서 5개의 세율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셀러들을 하시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근로소득자였을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된 말로 월급쟁이였다는 거죠. 월급쟁이였는데 연봉이 5천이었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몇 번째 구간이 있습니까?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3억 초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봉이 5천이었으면 이 세 번째 구간인 4,600에서 8,800만 원 구간이셨을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낮은 세율은 6%, 다음은 15%, 그 다음은 24%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구간에 오시면 24%의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과세 표준이라고 써 있죠. 이 과세 표준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냈던 매출액인 수익에서
나의 원가든지 이런저런 유류대라든지의 비용을 빼준 나머지 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자여서 연봉이 5천대라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우리 소위 연말 소득공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빼면 우리나라에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는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이 1,200만 원 이하든지 아니면 4,600만 원 이하의 6%나 15%대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매출 외형이 아주 크셔서 만약에 매출이 5억, 6억 나온다. 그러면 5, 6억 그 금액에서 자신의 원가 비용을 빼주면 아마 이 8,800에서 3억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 볼륨이 크지 않으시면 어쩌면 당분간은 1,200 이하 또는 1,200에서 4,6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셔서 비교적 낮은 세율인 6%와 15% 이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으시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표를 보시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매출액이 1년간 1억이었고 이런저런 비용이나 원가가 4천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과세 표준은 6천이기 때문에 세 번째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입니까? 24%라고요. 그래서 6천 모든 금액의 24%를 곱하려고 하시는 우를 범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계단 구조입니다. 계단 구조.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6%, 1,200을 초과해도 전체액의 15%가 아니라 1,200까지는 여전히 6%인 72만 원에 1,200을 초과하는 금액만 15%가 되시겠습니다. 즉 계단 구조로 가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 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표일 겁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은 국세청 사이트에도 잘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셀러들이 이 표까지 당연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번에 10,000원짜리 하나를 팔았는데 그 원가가 8,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2,000원이 나의 세율 구조에 따라서 6% 세금인 120원을 내야 하는지 15% 세금인 2,000원에 300원을 내야 하는지 자기가 판매할 때마다 이게 얼마씩 세율에 해당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 팔아서 얼마쯤 남고 세금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세금 일반의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매자의 세금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장부를 비치 기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는 1번이시고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2번이 되시겠습니다.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지시나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 비치 기장이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위 현금 출납부 적듯이 내가 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국세청이 요구하는 어떤 양식에 적은 다음에 내가 팔았던 매출액인 총수익 금액은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 중에 징빙을 가지시면 되고요. 이 필요경비는 내가 어디서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어왔거나 했을 때 관련된 징빙을 가지고 계시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직접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1년간의 매출액이 1억이요. 거기에 필요한 원가가 6천만 원이면 자신의 소득 금액은 4천만 원만 과세 표준에 잡히게 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인데요. 제가 최근에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판매자들한테 많은 강의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되신 신규 사업자들이 이런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십니다. 그런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지금 매출액이나 회사가 기반을 잡는 것 자체에 힘든 점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장부를 적거나 이런 징빙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좀 더 간편하게 비교적 신규 사업자들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이라는 상당히 쉬운 방식으로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세금을 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액이 비교적 더 낮으신 분은 단순경비율을 쓰시는 거고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사업자들은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쓰십니다. 자, 그 계산 방식은 둘 다 수익금액, 즉 1년 동안의 매출액에서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라는 걸 차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을 곱해주는 방식이고요. 단순경비율은 수익금액 빼기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바로 이 가로 부분을 비용처럼 인정해주는 매우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1년 동안 장부를 쓰고 매출 증빙, 매입 증빙을 다 받으신 분들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장부를 쓰지도 않았고 비교적 신규 사업자고 매출 금액이 일정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2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장부를 기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익 금액을 압니까?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내가 장부를 썼던 안 했던 나의 매출액 금액은 매우 쉽게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서 홈페이지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가신 분들이 신용카드를 긁어버리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어차피 이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 금액은 국세청에 그대로 보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1년 동안 매출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여기처럼 비용을 빼줘야 하는데 장부를 적지 않더라도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곱하기 단순 경비료라는 걸 곱해서 비용을 빼준다 이 말씀인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 업종별로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에 따라서 이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 대략 몇 %인지가 나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1,000만 원 매출액에서 아무 장부와 증빙을 안 잡더라도 1,000만 원 곱하기 80%를 빼줘서 결국은 20%인 200만 원 정도만 자신의 소득 금액 및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 일반 중에서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판매자들이 본인이 1년 동안 부가가치세만 낸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금방 앞서 배우신 것처럼 소득세도 내시고 부가가치세도 내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과세자는 1년을 다시 두 개로 나눠서 6월 말, 12월 말로 과세기간을 두 개를 잡고요. 그리고 각각 플러스 25일인 7월 25일과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세라고 했나요? 신고납부라고 했나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고납부에 해당하시는 의무가 있으시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부가세법이 개정돼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요. 1년을 온기 한기로 보고 내년 1월 25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를 하시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다만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이 한기지만 그걸 다시 반토막을 내서 1월에서 3월까지를 기준으로 다음 25일인 4월 25일 7월부터 12월까지가 한기지만 다시 반토막을 내서 9월 말로 플러스 25일인 10월 25일까지 그 직전 6개월에 자신의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을 고지납부를 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고지납부 처음 나왔어요. 모든 걸 신고납부하는데 이 부가세만큼은 3월 말 자르고 9월 말 잘라서 국가가 지난 6개월의 절반인 고지서를 알려주면 그대로 고지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다다음번 강의에서도 열심히 달아드릴 건데 우리가 이 가운데 낀 판매자가요, 예를 들어서 이 오리온 같은 데서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오면 항상 물건값의 10%인 부가가치세 200원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즉 현금은 2,200원을 결제해야 하고요. 본인 이걸 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만약에 3,000원에 즉 1,000원의 이윤을 붙여서 판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받을 때는 3,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를 포함한 3,300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집중을 해보세요. 자, 나는 2,000원에 사왔는데 2,200원을 떼었고요. 3,000원에 사왔는데 3,300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200원을 먼저 떼인 거고 뒷사람한테 부가세 300원을 더 받아왔으니까 내 손에는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0원이 남아있습니다. 즉 3,000원에 팔았는데 2,000원에 제가 사왔으니까 1,000원을 남겨먹은 거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10%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매출 부가세는 부가가치 1,000원에 10%인 100원만 내시면 되는 구조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런저런 질문들을 요약했는데요.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다분히 재밌는 좀 표현을 뽑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자, 정답은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진 않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간이가세자는 소득세를 적게 내나요? 맞습니까? 아니지요. 전혀 다른 소리죠. 자,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세금 두 개 뭐 얘기했죠? 무슨 세였어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였습니다. 간이가세라는 표현을 제가 소득세에서 썼나요? 부가가치세에서 썼나요? 이거는 부가가치세에만 있는 내용이니까 간이가세자는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적게 냅니다. 저는 면세사업자라서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지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틀린 표현인데요.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 10%가 추가되지 않는 제품을 팔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쉬운 부가가치세 면세는
생필품인 쌀 같은 걸 파시는 쌀집 아저씨 아니면 책을 파시는 출판사, 서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죠. 자, 그러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부가가치세는 안 낼지 몰라도 무슨 세금은 내셔야 하는 거죠? 당연히 소득세는 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증빙은 세금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내는 거죠? 자,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이것도 노 되시겠습니다. 나중에 홈택스라든지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서만 작성해서 거기에 금액만 쓰는 거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증빙을 실제로 관할세무서 주차장에다 갖다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그 신고서라는 거에다가 금액만 요약 및 집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세금의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습니다.